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식창 보신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별로 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법을 하나의 연방법으로 통합하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율주행 차량 만드는 테슬라 같은 업체에서는 연방법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별로 다른 법 일일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방법 자체도요, 자율주행 확산에 도움되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테슬라에게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는 거예요. 머스크는 지난 10월 오는 2026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무인 테슬라 로봇 택시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간 200만 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은요, 자동차 업계에서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 숫자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몇 대인 줄 아세요? 머스크는 연간 200만 대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2,500대, 미국 전체에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연간 10만 대로 늘리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 특히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의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을 크게 늘리는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머스크, 일명 도지 장관으로 불리는 정보 효율부를 이끌게 됐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관련 규제 완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머스크의 우군들도 속속 입각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X 투자로 알려진 우버의 전 CEO 에밀 마이클, 이 마이클이요, 교통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머스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브랜든 카가 지명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스크 우군들까지 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 테슬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요. 바이든이 그렇게 밀었던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도 트럼프가 없애겠다라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IRA 기반의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 최대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거든요. 이게 전기차 살 때 이런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 가뜩이나 차량 가격도 비싼데 보조금이 없으면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머스크는 이런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찬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손해일 수 있죠.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얻는 업체들, 중국이나 우리나라 업체, 독일 업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이 없는 것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머스크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기차 보조금 폐지,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 또한 트럼프와의 브로맨스에서 나온 전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꽃길이 계속 깔리고 있는데 앞으로 테슬라와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타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EPD의 픽.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새로운 기술이 탄생해서 확산되고 정착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 많은 걸림돌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캐즘이라고 하죠. 이 캐즘도 극복해야 하고요. 트럼프가 걸림돌을 일부 치워주긴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아스팔트가 깔린 것은
아닌 듯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곳곳에 걸림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림돌이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 자율주행 레벨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율주행하면 어이구 운전자도 없고 자동차 혼자서 다 돌아다닌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현명하신 경불진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다 같은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국제자동차기술자 협회에서는 자율주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6단계죠. 0단계부터 5단계. 뭐 0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동차를 얘기하고요. 레벨 1이 되면요.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 요즘 팔리는 많은 차에 달려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달린 게 레벨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벨 2는요. 부분 자동화인데요. 완만한 곡선도로에서 방향을 조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이런 보조주행 기능이 달린 차를 말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운전의 주체는 인간이죠.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테슬라도 지금 2단계,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이 레벨 2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3는요. 조건부 자율주행을 뜻해요. 차량이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해서 알아서 달리는 거. 요즘 시험 운행하는 그런 차들이 이 레벨 3에 해당된다는 거죠. 운전자는 핸들에 손을 올려두지 않아도 되지만 자동차가 요청하는 경우 다시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운전자가 운전석에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2단계부터는 진정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벨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도 자율주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는요, 비상 상황에서만 인간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석과 운전대도 있긴 해야 돼요. 하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꼭 앉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레벨 5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모든 도로와 모든 환경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 모든 거를 시스템에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SF 영화 등에 나오는 것처럼 운전석이나 운전대도 없이 자동차가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단계. 이게 레벨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주목받은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어느 단계일까요? 레벨 5는 아니더라도 레벨 4나 레벨 3는 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목표로 개발해 판매 중인 FSD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운전자가 주행 중에 상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는 레벨 2 수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이라고 홍보하는 대부분의 차량도 레벨 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죠. 아니, 혹시 기술이 없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레벨 3, 레벨 4까지는 충분히 제작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써 미국이나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시험 운행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안전도 등의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연방 규제는 레벨 4와 레벨 5의 자율주행차를 아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시험용 차를 제외하면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3 정도만 시험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림돌이 자율주행 확산을 막고 있다라고 업계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트럼프는 이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달 로봇택시 공개 행사에서 앞서 언급했던 FSD 관련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의 감독 없는 FSD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거든요. 레벨 3는 물론 레벨 4, 5까지 도전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중에 혹시나 사고가 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배상 책임의 문제는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는 레벨 3부터 발생할 것 같아요. 레벨 2까지는 대부분 운전을 운전자가 조작하고요. 레벨 3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레벨 3부터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의미잖아요. 한마디로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에이, 하자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려면 이거 보험금 한두 푼으로 될까요?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부담을 그냥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2단계 자율주행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했거든요. 하지만 3단계는 오랜 기간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법적, 보험금 문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연방법 개정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까지 털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소비자들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 설계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거 책임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는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소비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차 판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것도 딜레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트롤리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 이 트롤리 딜레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이클 샌달의 유명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언급돼서 매우 유명했던 사고 실험이죠.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가 돌진하고 있는데 직진을 하게 되면 5명의 인부가 사망하고 관리자가 레일 변압기로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면 1명만 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여러분이라면 변압기를 작동시켜서 1명만 죽게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놔둬서 5명을 죽게 할 건가요? 어느 게 올바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작동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1명의 목숨보다 5명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셈이 되죠. 그런데 과연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비교하는 게 옳을까요? 게다가 그 1명이 내가 아는 사람, 특히 가족이라면 가족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치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의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직진할 경우 보행자를 치게 되고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가 위험할 경우 자율주행차는 핸들을 꺾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우선해야 할까? 만약 보행자는 5명이고 탑승자는 1명이면 보행자를 더 우선해야 될까요? 앞서 트롤리 딜레마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숫자에 따라 고려할 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사고와 관련된 과실 유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한 윤리학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업에 있는 자율주행 기술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벤츠의 운전보조 안전책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언제나 탑승자를 우선시하도록 프로그램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탑승자를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면 보행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탑승자와 보행자 중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자율주행의 안전보장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기술 발전이 엄청 돼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머스크를 밀어준다고 당장 레벨 4나 레벨 5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나 기술 발전이 아직 미미한데 규제만 풀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머스크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론에 나서서는 자율주행을 확산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